2024년 11월 3일 날씨 쌀쌀한 가을 하늘 아래 중국집 먹으러 가기 좋은 날씨 기분 좋음. 오늘은 천호역에 위치한 해중천 반점을 다녀왔다. 오늘은 우리 집 막내가 피곤해 보이길래 딱히 건드리지 않고 외출을 했다. 가끔 저 친구를 보면 부럽기도 하다. 밥 먹여주지, 자고 싶을 때 자지, 똥오줌도 치워주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쟤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다는 허점을 내가 잊고 있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참 많은데 이 맛을 못 보다니 내가 다 아쉽다. 그리고 최근에 타일러라는 방송인이 강의를 하신 거를 보게 되었다. 이분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관계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 그분은 도도새라는 날지 못하는 새의 이야기에 빗대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도도새는 날 수 없는 새인데 모리셔스라는 섬에서 살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날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철새였던지라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대이동을 하던 중에 쉬어가려고 잠깐 머물렀던 섬이 모리셔스였다. 근데 쉬어가려고만 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많고 포식자도 없다 보니 굳이 내가 더 이상 이동을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느끼고 그 섬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생존 방법은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누가 더 빨리 집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도도새는 자연스레 덩치가 큰 사람이 유리한 조건에 따라 몸도 진화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커졌다고 한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어느 날 인간들이 돼지, 개, 고양이, 원숭이 등등 동물들을 데리고 그 섬에 들어오게 됐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도도새들은 결국 다 잡아먹혀서 멸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나 한 명쯤은 있는 나에게는 너무 불편한 사람이 떠올랐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현재 내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던져놔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나의 삶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겠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타일러님은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다. 보고 좀 배우고 반성해야겠다. 아무튼 오늘 가고 있는 집은 내가 2달에 한 번꼴로 깐풍기를 먹으러 방문을 하는 중국집이다. 기본적인 짜장면이 특별하고 맛있다고 느낀 집은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는 깐풍기, 오로지 깐풍기가 메인인 집이다. 깐풍은 한자로 건팽이며 이는 소스를 마르게 졸여낸다라는 의미의 건과 볶다라는 의미의 팽에 닭고기의 개가 합쳐진 단어가 깐풍기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중국 음식이라고 한다. 직원분들도 대부분 화교분들이시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찐한 중국스러운 맛이 나는 곳이다. 해중천 반점의 위치는 천호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나온다. 그리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도 있어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곳은 원래 처음부터 이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셨다. 다른 건물이었는데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여기로 넘어온 지는 4년 정도 됐다 하셨다. 해중천 반점은 입구부터 찐 중국집 스멜이 느껴졌다. 그리고 식당 내부는 중국스러운 풍의 소품들이나 인테리어가 돋보이고 룸 형식의 단체석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회식 장소로도 괜찮은 곳인 것 같다. 아직 일기장에 이 가게에 대한 설명이 더 적혀 있는데 가게 앞에 도착해버렸다. 그래서 일단 들어갔다. 가게에 들어가니 백종원 선생님의 사진도 있었다. 이 중국집은 양꼬치를 구워서 먹는 테이블과 요리를 먹는 테이블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다. 물론 자리가 없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착석을 하지만 보통은 요리를 먹으러 가면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곳에 앉고 양꼬치를 먹는 거면 오른쪽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신다. 나는 오늘 방문했을 때는 요리를 먹는 자리에 손님이 다 계셨어서 양꼬치 테이블로 앉았었다. 이곳의 메뉴판이다. 해중천 반점은 메뉴가 상당히 많다. 내가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는 도저히 뭘 먹을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했었다. 나는 이날 깐풍기, 양고기 파볶음, 삼선볶음밥을 주문했다. 깐풍기는 크기가 소자, 중자, 대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자와 중자는 양 차이가 많지 않아서 고민한다면 소자를 먹어야 하고 대자는 확실히 든든하다. 주문하고 기다리다 보니 서비스로 마파두부와 홍합탕을 주셨다.
원래 음식을 먹다 보면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는데 이날은 메뉴를 시키자마자 주셨다. 바로 한 입 먹어보았다. 마파두부의 맛은 고추기름과 두반장의 향이 상당히 진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파두부보다 살짝 묽은 느낌이었다. 부드러운 두부가 목구멍을 타고 스무스하게 내려갔다. 나는 맛있었지만 향신료 향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살짝 드실 수도 있겠다 싶다. 홍합탕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정말 감사히 먹을 만한 퀄리티의 탕이었다. 국물의 간도 짜지 않고 시원했다. 요리는 양고기 파볶음이 먼저 나왔다. 양고기 파볶음은 한 입 먹자마자 이거는 밥반찬이다를 소리쳤다. 굴소스의 향이 잘 느껴지는 간이 센 볶음 요리였다. 양고기의 냄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평소에 양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양고기를 파와 같이 싸 먹으면 무난히 맛있는 요리였다. 나는 그리고 아까 시킨 볶음밥과 같이 먹었더니 참 맛있었다. 이 요리는 양고기 향을 즐길 줄도 알면서 간이 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요리인 것 같다. 그리고 깐풍기가 나왔다. 깐풍기는 맵지 않은 고추튀김과 땅콩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다. 겉은 정말 바삭하고 갓 나오자마자 먹으면 정말 황홀한 맛을 볼 수 있다. 고기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소스는 겉에 코팅이 잘 되어 있었다. 양념도 맵지 않고 적당히 산미가 있는 그리고 많이 달지도 않은 참 맛있는 깐풍기였다. 고추와 땅콩을 같이 한 입에 넣어 먹었는데 이마를 탁 치게 되는 맛이었다. 그리고 나온 삼선볶음밥. 첫인상은 내가 알던 중국집 볶음밥이 아닌데 였다. 짜장 소스는 따로 그릇에 담아져 나온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밥알이 흩날리는 중국집 볶음밥과는 다르게 텍스처가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는 볶음밥이었다. 분명 센 불에 조리를 한 것은 맞지만 밥알의 수분을 완전히 날리지 않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볶음밥이었다. 이것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밥알이 한 알 한 알 씹히는 볶음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맛 자체는 좋아서 나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양고기 파볶음과 쓱쓱 요렇게럼 비벼서 먹으니 괜찮았다. 오늘의 결론. 이곳은 다른 건 모르겠고 깐풍기가 다른 중국집과는 확실히 차별점이 느껴졌다. 보통은 물엿을 많이 넣어 달다고 느낀 깐풍기 집이 많은데 이곳은 많이 달지도 않고 적당히 산미도 느껴지고 겉은 참 바삭했다. 그리고 고기의 냄새도 전혀 안 났다. 물론 양고기 파볶음은 어쩔 수 없이 양고기 냄새가 진하게 느껴져서 평소 양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을 것 같았다. 음식에 전체적으로 중국 향신료의 향이 느껴지는 찐 중국집이었다. 다음에 오면 깐풍기 대짜와 아직 시도를 안 해본 다른 요리도 시켜 먹어봐야겠다. 나는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베스킨라빈스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포장해 갔다. 두바이 맛? 그런 게 있길래 그것도 넣어봤다. 기대 없이 먹었지만 그냥 달달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무난한 맛이었다. 내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도 참 잘 먹었고 이제 배부르다. 오늘 일기 끝.